오늘은 두 분 선생님을 모시고 우울증과 정신적 장애의 치유 방법에 대해서 토의해 보겠습니다. 상담사 이상우입니다. 상담사 혜빈입니다. 심리상담사 이명찬입니다. 네. 우울증이란 의욕상실, 무기력해지고 잠이 안 오고 식욕 부진 등입니다. 치유 방법은요? 우울증은 그냥 큰 병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한 조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인간은 그 마음의 감정에 따라서 변화가 무쌍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날씨가 비 오는 날도 있고 날씨가 네. 화창한 날도 있고 바람이 부는 날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주위 환경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울증은 이제 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절벽 앞에 서 있다고나 할까? 그런 감정을 느꼈을 때 네. 그 우울한 감정을 많이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 모든 증상은 그 원인이 먼저 규명이 된다고 네. 봐요. 이게 원인을 분석해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 때 그 증상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치유의 방법도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원인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우울증이라는 그 자체가 우울하면은 우리가 말수가 일단 줄어들게 되죠. 네. 대화를 안 한다는 거는 뭐 관계 소통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고립적인 상황으로 자기 자신을 은폐하거나 네.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든가, 네. 그 타인들과 연락을 두절한다든가, 네. 이러한 현상은 원인이 그것이 즐거움은 왜 안 하겠어요? 네. 네. 그것에서 온 불편함, 네. 그러니까 상처를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간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가 네. 밖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 우울증이라고 네. 얘기해요. 그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잠이 안 오는 불면증이 같이 네. 따라붙는 거고, 네. 그걸로 인해서 이제 신체 바이오 리듬이나 이런 것들이 깨지면서 네. 결론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무기력증으로 빠져들어가죠. 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네. 그 애정 어린 보살핌. 네. 참 어렵죠. 이미 네. 이제 성격적으로 문을 닫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네. 문을 열게 하고 웃게 하고 밝게 만든다는 것은 보통 정성국이 되겠습니까? 네. 예. 그러면 그 상처를 어디서 받았는지 네. 그것을 대화를 통해서 꼭 알아내야 되는 네.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뭐 사람에게 또 상처를 받아서 거기서부터 이제 싹이 튼다고는 하는데 결국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는 거, 뭐 리더나 총무나 뭐 어떤 조직 사이에서 같이 살아갈 때 채찍질을 하더라도 사랑으로만 한다면 뭐 이상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울증은 정신적 장애는 몇 살 때부터 또 싹이 들까요? 글쎄 딱 몇 살이라고 딱 집어서 꼬집어 말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개인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네.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나이라고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주 성공한 CEO가 있었어요. 네. 그분은 이제 여러 가지면은 열심히 한 단계 올라가서 CEO까지 돼가지고 아주 성공을 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네. 은퇴를 하셔서 이제 집에 있다 보니 그 전에 직장 생활 했을 때는 이 CEO로서 여러 사람을 거느리고 자기가 권위도 세우고 돈도 많이 벌고 이런 상황에 있다가 집에 이제 은퇴 후에 딱 그냥 들어 앉아서 있으면서 굉장히 무기력감을 많이 느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이 그 출근했을 때와 똑같은 시간에 시계를 맞춰놓고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어디 강좌를 듣든 뭐 커피를 마시든 뭐 산책을 하든 이런 거를 평상시 직장 다닐 때처럼 행동을 딱 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그렇게 어느 시점에 가니까 그게 너무 그것도 너무 무료해지면서 이게 더 무기력감에 빠지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저 생각은 그래요. 그냥 받아들여라 순리대로 내가 은퇴를 했으면 그만큼 나이를 먹고 그만큼 부도 쌓아 놓았으면 네. 지금은 좀 내가 쉬는 느낌으로 좀 늦게 일어나고 늦잠도 자고 그냥 편안하게 좀 이렇게 마음을 갖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애쓰면서 스트레스를 받느니 네. 그냥 좀 편안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그래서 이제 살아온 방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환경에서 사업을 했다든가 장사를 했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그 공직에 있었다든가
일상적인 틀에 박힌 생활을 하다가 그것이 네. 중단이 됐을 때 네. 그 행위에 대한 회의감 같은 것이 그렇죠. 들거든요. 허무감.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든 생업에 종사하는 어떤 행위를 하면서도 네. 항상 그 이면에 자기 자신을 관조하고 바라보고 그러니까 자기를 강화시킬 수 있는 네. 내면을 강화시킬 수 있는 훈련이나 요법 네. 이런 취미 생활을 별도로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내가 충실한 이 사회 활동이 마무리됐을 때는 내 자신이 닦아온 정신적 내용을 가지고 네.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지금 사회 저변에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아주 팽배해 있거든요. 네. 거기서 닦고 한 기술을 가지고 자기 기능을 가지고 네. 그 여유 시간과 여유로운 그 재력을 가지고 네. 사회 그 저변에 어렵고 힘든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곳에서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네.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이 됐을 때 네. 기쁨이 같이 싹 튼다고 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생각, 내가 지금 뭐 하지? 네. 내 인생은 왜 이래? 이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을 같이 부축해서 뭔가를 할 때 내 네. 인생에 보람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면은 기뻐요, 사는 네. 게. 그래서 우리 종교 활동을 하는 많은 분들이 봉사 활동을 하면서 평생을 지낼 수 있는 것이 네.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 연예인 중에도 저 기부천사들도 있고 네. 그 정혜린가 그 친구 그 내외가 네, 있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사는 모습입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인의 발전과 내용이 나의 성공과 이것에 국한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내가 열심히 산 만큼의 노하우를 가지고 네. 사회와 소통하면서 네. 네. 남이 아니에요. 우리 이웃들이고 네. 우리 형제 자매고 다 그렇게 생각을 네. 하고 내 아이만 잘 된다고 네. 이것이 편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어울려야 되는 아이는 또 다른 집의 아이이기 때문에 네. 모든 아이들, 모든 젊은 사람을 우리가 우리의 자녀로 생각해야 되고 네. 모든 어르신들을 우리의 일가 친척 어르신으로 대접하고 모셔야 돼요. 네. 근데 그 한편으로 보면은 내 부모에게도 우리가 효도를 못하는 네. 어떤 그런 현상을 많이 보고 있고 이게 전반적인 그 사회 운동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의식 네. 있는 분들이 네. 네. 그래 이제 어렸을 때 유아 때 어린 시절에 나름대로 이제 행복하게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 집안 자체가 엄마 아빠가 형제가 눈에 이렇게 싸움 속에서 커가는 성장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이 성장해 나가면서 중간에 이제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얘네들이 또 반듯하게 가려고 그 가치관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또 방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그런 속에서 이제 어떤 우울증과 이제 우울장애, 불안장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형성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총 쏘는 게임, 칼 쓰는 게임, 뭐 로봇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평상시는 일상적인 생활은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의견이 다를 때는 의견이 맞을 때는 천사처럼 아름다우나 의견이 다를 때는 갑자기 다혈질적이고 사이코패스 같은 기질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어떠한 또 해법이 있을까요? 그 뭐 사이코패스 그런 기질이 나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네. 어떤 게 필요할까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그 산소라고 생각해요. 아,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산소가 없으면 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이 그런 것처럼 그 심리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 산소와 같이 필요한 게 당신이 옳다. 네. 그 네 말이 옳다. 그 공감해 주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은 인정을 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나 혼자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주위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고 나의 편이 없으면 절망감에 빠지게 돼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이런 욕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전혀 받지 못하고 혼자이고 어느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네.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사람은 캄캄한 절벽 앞에 쓴 느낌이 들면서 우울한 감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증폭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산소가 없으면 죽는 것처럼 네. 그런 관심이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기에 대한 공감을 받지 못하면 서서히 죽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가게 되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한 3%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방전되기 직전. 그런 상황에 딱 섰을 때 이 사람이 자살을 시도할 수도 있고 네. 어떤 사람한테 가해를 할 수도 네, 있고 네. 그래서 사이코적인 그런 기본 기질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 서 있을 때 이 사람이 그런 돌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 막다른 골목에 놓였을 때 네네. 그참 모든 걸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행위적인 부분에서 남을 네. 위해하고 가해하는데 거리낌이 없어지고 네. 나도 죽을 건데 하면서 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현상을 치유하려면은 네. 사회 전체가 움직여야 되는 거죠. 네. 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진짜 아닌 것 같고 네. 네, 우리가 이제 느꼈다면은 느낀 거에 대한 대책을 이제 세워 나가야 된다고 보여지고 지금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인터넷 그 유해물 어떤 영상이나 이런 거를 차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그 사회적인 것도 필요하고 또 어린 시절부터의 교육의 상황을 네. 이제 그 우리가 뭐 배려해라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제 칭찬을 많이 해주는 어른들이 있으면은 네. 아이들이 망가지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제 우리 맞습니다. 이제 그 이상우 선생님도 참 평소에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그 아이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해서는 칭찬과 네. 아낌없는 그 사랑스러운 말 네. 이걸 통해서 그 아이가 사회인이 돼 가면서 나는 인정받았다는 지금 혜민 선생님 말씀 네. 어려서부터 인정받은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서로 좀 네. 부족한 점이 다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저도 이제 집사람한테 칭찬을 많이 받지는 못하지만 네. 근데 칭찬을 해주면 좋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고래도 춤을 춘다 춘다라는 말이 있죠.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그런 형성을 좀 해는 게 좋겠어요. 네. 서로 칭찬해주는. 그 선생님은 네. 아내분한테 칭찬을 좀 많이 하세요? 아 저는 많이 하죠. 그래 많이 하실 것 네, 같아요. 빈말로 들어요. 근데 빈말로 들어요? 너무 자주 해서. 너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남발.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도 그러죠? 저도 그죠, 뭐 저도. 너무 남발하시는 거. 네. 아, 그 소리 맨날 들어요. 네. 아 그러시구나. 그럼 조금 줄여서 할까요? 아니 다른 분들은 제가 들어보면 여타의 분들은 거의 못 하시던데 두 분은 그런 많이 소리를 하시는구나. 그런 소리를 들어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사랑이 결국은 집사람이 그렇죠. 아, 네, 나르는 새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아, 그게 맞습니다. 집사람이 네. 세상에 나가서 다 활보하고 이기고 네. 있으니까 예. 사랑이라는 거는 명약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사람을 살리는. 예. 그러니까 사랑받는 사람이 나가서 그 사랑을 펼칠 수 있는 당연하죠. 거고. 받아본 네, 사람이 네, 베풀 줄 맞아요. 알지. 그러니까 이제 친할수록 더 저기 뭐랄까 그 편하니까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더 뭐랄까 좀 표현을 네. 살갑게보다는 이제 투정이나 짜증이나 그러니까 이제 가까울수록 가까우니까. 우리가 어머니한테 네. 어려서 다 네. 투정 부리듯이 네. 그런 것이 이제 관계 형성이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부인이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사랑의 대화를 많이 한 남성들은 네. 뭐 너무 그 신경 안 써도 될 네, 거예요. 맞습니다. 예. 네. 내면에는 그 깊은 애정들이 그 내재한다고. 맞아요. 네. 이제 우울증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고 또 남자와 여자가 남자가 사랑하는 속에서 애인 관계 속에서 이번에도 구하라 나왔지 않습니까? 피리 꽂혀서 맛이 가는 이런 성향들이 있어요. 이 우울증 나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따돌림 부모로부터 따돌림을 받거나 네. 또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거나 그렇게 했을 때 그 따돌림을 많이 당한 사람이 주로 네. 우울증에 좀 네. 많이 시달리게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그 증상이 처음에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이렇게 우리들이 자식을 보든 친구를 보든 그 주위의 사람을 보면 말이 없어져요. 네. 주로 말이 점점 줄어들고 외부 활동이 줄어들게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제 외부하고 차단이 되면 될수록 이제 그 사람 더 깊숙하게 우울증에 이제 중기 증상 이런 식으로 계속 빠지게 되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나 똑같으냐? 우리가 이렇게 피가 돌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적혈구가 있고 백혈구가 있잖아요. 네. 이 적혈구가 피를 이렇게 계속 돌면서
산소를 네. 구석구석 이렇게 배달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우편 배달부나 택배 배달부처럼 네. 구석구석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 적혈구가 움직이지 않게 돼요. 네. 그 우울감에 빠지게 되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음. 그 구석구석에 다 이제 산소를 배달해야 되는데 네. 그 배달을 제대로 못하게 됐을 때 이 사람은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게 조금 더 줄어들다가 그게 많이 그 산소를 공급해주지 못하면 어느 부위가 언어가 맞습니다. 안 될 수도 있고 네. 뭐 말을 못 할 수도 네. 있고 뭐 왼다리 오른다리를 못 쓸 수가 네. 있고 그런 형상이 되는 것처럼 우리 저 백혈구가 다 너무 산소를 공급해 줘야 돼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 삶도 그 대인관계 있잖아요. 네. 부모나 친구나 이웃이나 동료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과 대인관계가 잘 되는 게 지금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똑같은 위치에 사회에. 있다는 거죠. 네. 예. 이게 그런 것이 하나씩 단절됨으로 인해서 이제 우울증이 계속 심화되고 네. 이제 극단적인 행동도 하게 되니까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갑자기 떠오른 단어가 해피바이러스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스스로 굉장히 즐거운 사람이 있으면은 네. 이 사람의 그 표정과 내용, 그 즐거움을 옆 사람에게 자꾸 이렇게 전달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그래서- 사람 너무 좋죠. 예. 옆에 있으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스스로 해피바이러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명랑하고 즐겁고 네. 행복한 것을 인사를 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네. 어디 가나. 이게 이제 우리가 백화점이나 이제 큰 어떤 호텔이나 이런 데 네. 가면은 우리 정중한 인사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이제 비행기를 요즘에 많이 애용하는데 네. 거기 그 안내하시는 스튜어디스 분들이 교육받는 전체 그 교육의 내용의 90%가 네. 친절한 그 표정과 네, 그렇죠. 멘트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친절한 그 표정과 멘트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하고 나눌 때, 네. 예, 그러면 그거는 이제 교육에 속하는 거죠. 어린 시절부터 네. 인사를 명랑하게 하는 방법. 네. 예. 그러면은 그 명랑함 속에서 조금 우울한 사람이 있어도 네. 그 사람을 이제 도외시하거나 이 사람의 그 단점을 무시하기보다는 자꾸 끌어들이고 네. 안아올 수 있는 이제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런 자석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네. 필요한 거죠. 네. 아, 저 사람 못 쓰겠어 하고서 그 흠담을 하는 것보다는 네. 아, 저 사람이 이렇지만 우리 저 친구들 같이 와서 같이 놀까? 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유치원 때부터 단체 생활을 하면서 네. 초기 사회의 어떤 구성 그 상태에서부터 좀 그런 교육을 네. 연극을 통해서든 뭐든 선생님들이 네. 근데 선생님들도 많이 지쳐 있나 봐요. 요즘에 이제 매스컴 보면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네. 심하게 이제 그 다루는 장면들로 인해서 네. 법적 제재를 받고 하는데 맞아요. 지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선생님이 가정에서 편하고 해피한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높죠. 맞죠. 그렇죠. 네. 그게 표현이 많이 되죠. 그러면은 또 그 부군 분하고 이제 결혼을 했다면은 네. 그 사이가 좋지 않다고 보여질 때 아니 가정에서 행복한 사람이 네. 나가서 애를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못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은 일단은 자기 자신이 네. 그 행복하다고 해야만. 느끼는 사람, 네. 행복한 사람은 숨 쉴 때 우리 느끼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감사합니다. 네. 행복합니다. 말 저절로 나오죠. 갑자기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밀폐된 공간에 있는 것보다 자연 속에 나가서 쫙 숨을 쉬었을 때 네. 행복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행복이 내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 네. 산소도 뭐 내가 먹은 음식도 내가 사용한 공중 화장실도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그렇게 프리하게 쓸 수 있다는 거는 네. 우리가 이제 감사하는 감사하는. 자세. 네. 그런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에서 한 수도 없이 그 수많은 종교의 형태가 우리 네. 눈앞에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거기서 가르쳐 줬지만 행위를 못했어요. 네. 근데 그러면은 이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네.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종교가 성공을 해서 교회가 커지거나 절이 커지는 것이 아니고 네. 거기에 들어간 재원들을 뽑아다가 사회에다가 네. 환원을 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고 성직자들은 같이 와서 어울려서 해피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전달한. 놀이터를 네. 만들자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우리 다
저그 랜드랑 보자. 네. 네, 종교세 많이 걷어야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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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뭐 결국 사랑이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랑이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우울증이 사라지는 네, 거거든요. 현실에서. 네. 그래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리적인 욕구 남녀가 늘 싸움 속에서 우울증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남녀가 애인 관계가 헤어질 때도 정말 지혜롭게 나는 헤어지고 싶은데 상대방이 안 헤어지면 그 부분도 세심하게 헤어질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힘들을 키우지 않으면 네. 정말 누군가는 자살로 가는 거거든요. 죽이거나. 이런 부분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울증은 뭐 초기 증상도 있고 중간 단계도 있고 그 이상의 단계가 있어요. 또 이러한 네. 부분들은 어떻게 또 해소할 수 있을까요? 네, 글쎄요, 뭐 초기 단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네. 이제 진행된 상태보다는 훨씬 수월하죠. 네.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초기에는 그런 증상이 있다 하잖아요. 아까 말했다시피 그 조금 말이 없고 네. 뭐 애출도 잘 안 하고 이거 무슨 말을 부모가 하든 친구가 하든 하면은 좀 퉁명스럽게 네. 네, 퉁명스럽게 내뱉으면서 그냥 뭐랄까 대화를 차단하고 자기 혼자만의 공간을 가지려고 네. 자꾸 이제 그런 상황일 때는 그 사람을 이론적으로 타일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초기일 때는 이론은 뭐 정신과 의사나 이런 심리 상담사들이 그 이론적인 말을 해서는 그 사람은 절대 마음을 열지를 않아요. 네. 진짜 네 말이 맞다. 정말 그 사람이 입장이 공감해. 돼서 네. 그 공감을 충분히 해주고 네가 그럴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네. 네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네.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편하게 해주면서 입을 열도록 네. 그 사람을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느끼기에 아, 저 사람이 정말 내 편이구나. 네.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그 사람은 이제 자연스럽게 자기의 그 처한 상황을 얘기를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네. 그 처한 상황을 얘기를 했을 때 정말 실감나게 공감을 해줘야 돼요. 그 네. 사람이 그 말에 정말 네가 맞다. 네. 그 당신 말이 맞다. 당신 말이 옳다. 이러면서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해주면서 공감을 해주면 그 사람은 아, 이 세상에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네. 정말 나를 이렇게 알아주고 그렇죠. 받아들여주는 네. 내 편이 네. 있구나. 이런 안도감에서 어. 차츰차츰 마음이 풀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산소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사람은 맞습니다. 우울증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고 네. 자살이나 그 어떤 단폭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참 그 이해라는 것이 네. 우리가 불편함이 내 내면에 생기는 이유는 네.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생기거든요. 네. 그게 나의 불편함이고 그것이 좀 심도가 더 강하고 스트레스가 강하면 네. 이제 화가 올라오죠. 네. 네. 그래서 이해를 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원인과 내용과 그 결과물에 대해서 네. 어쩔 수 없이 이럴 수밖에 없구나. 네. 1 더하기 2 했더니 3이구나. 네. 이게 그냥 눈이 훤해 보이는 건데 네. 그 계산을 못 하는 거예요. 이해가 부족이라는 네. 것은 이 사람의 자란 환경과 내용과 모든 걸 또 종합해서 정보를 넣고 또 지금 나타난 현상을 집어넣고 그러면은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 그거를 어쩔 수 없다라는 거 인정. 네. 이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렇다면 이해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을. 네. 그럼 이 사람이 나타내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일단 너 그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 또 상처받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해빈 선생님 말씀대로 인정해주고 네. 대화를 해서 그 불편함이 스스로에게서 나오게끔 네. 소리로, 말로, 네. 네. 글로. 예. 그래서 누구나 표현을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곳이 바로 저희 상담의 전화 25시 상담 심리 코너 아니겠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열려 있는 코너이니까 네네. 전화를 하셔서 네. 상담을 요청하시면은 저희 또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항상 네. 대기하시면서 상담을 하니까 그 전화 연락을 해서 자기 심중에 있는 이야기 아무데나 마이크로 떠들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화를 통해서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군인도 사랑을 받으면 탈영이나 절대 자살 안 하거든요. 군인들도. 하물며 우리 인간들이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결국 우울증이나 뭐 불안장애나 뭐 공황장애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됩니다. 우리가
결국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치유하는 방법들, 인간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이 정서적으로 살아갈까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울증 형태도 뭐 외부에 의한 것도 있고 내 자신의 그 마음에서 우러난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신체적인 어떤 네. 변화에서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그 갱년기라는 그 시기를 맞아 갱년기를 맞이하면서 네. 제가 갱년기 우울증을 겪게 됐어요. 근데 그 우울증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이제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제 입장에서는 어떤 책임감 그 있잖아요. 책임감 네. 같은 게 굉장히 무거운데 그거를 해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때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네. 뭐랄까 절망감 같은 거 자괴감, 절망감. 그런 절망감 같은 네. 거 그런 데서 갑자기 그런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딱 그 갱년기라는 그 시기하고 그 내가 그 일이 잘 안 됐을 때 그 시기하고 딱 맞부딪히면서 그러니까 갱년기 왔을 때는 어떠한 그런 그 심리적인 그런 충격이 왔을 때 오는 게 이제 네. 그 갱년기 우울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지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저는 일이 잘 안 되고 저도 영업을 하니까 일이 잘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답답하고 또 어느 정도의 수입이 올려야 내가 이렇게 생활 패턴이 있잖아요. 그거를 유지하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됐을 때 심하게 막 좀 불안감 그렇죠. 비슷하게 그런 게 네. 오더라고요. 근데 딱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식당을 딱 갔어요. 근데 밥이 딱 목에 걸려서 안 넘어가는 네. 거예요. 아이고. 아니 밥이 안 넘어가고 뭐랄까 조금 정신이 이렇게 약간 좀 그 감기약 같은 거 많이 먹으면 멍해지고. 좀 약간 멍한 그런 네, 거 네, 있잖아요. 멍해지죠. 몽롱한 그런 예, 기분. 예. 아 그런 기분에서 이게 뭐지? 왜 밥이 제가 굉장히 먹는 걸 좋아해서 밥을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딱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저녁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잠이 안 와요. 네. 아하. 잠이 안 오고 이 막 심장이 막 부두부두부두부두 막 이렇게 막 뛰고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이 밖에서 방에 안에 있는데 식탁에서 젓가락만 이렇게 딱 놓는 소리에도 이 심장이 새틀처럼 떨리는 거예요. 네, 네, 네. 팔 떨리면서 그러면 계속 잠을 못 자고 잠을 못 자니까 정신은 더 몽롱해지고 한 일주일 동안은 괜찮더니 그 뒤부터는 이제 살이 막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살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병원에 입원을 했더니 그 병원에서는 그냥 일시 처방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동료가 병문안 와가지고 큰 병원을 가봐라. 네. 그래서 큰 병원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는 이제 어느 과를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가정의학과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네, 네. 거기를 가니까 다 남편도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딱 네.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여타의 질문을 딱 하더니 신경정신과 우울증이 좀 있으신 네, 것 같다. 네. 그래서 신경정신과로 가라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경정신과의 도움을 받았어요. 사실 저는. 네. 근데 그게 차츰차츰 그게 좋아지는데 제가 돌파구를 딱 마련한 게 그 약을 같이 먹으면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네. 예, 운동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배드민턴을 처음 시작을 했어요. 아, 그 운동하고 그 약의 도움도 조금 받으면서 건강식품 있잖아요. 예. 그 책에 뭐 도심 속의 100년 살기라는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보니까 그 우울증이나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 어떤 보조식품을 먹으면 그게 네. 호전이 된다 이런 것들이 쫙 나와 있다 그래서 네. 그거를 이렇게 접목시켜서 했더니 지금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예. 또 일도 뭐 잘 되고 아유, 아무튼 지금은 이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가까이 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네. 엄청나게 네. 도움을 많이 줘야 된다는 네. 생각을 들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그 상황을 판단하고 조금 부드럽게 그 사람한테도 대해주기도 하지만 바람 같은 거 좀 이렇게 같이 그렇죠. 여행도 가지고 네. 뭐 산책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병행하면서 진짜 급하게 그 사람이 진짜 어려운 상황에 많이 처해 있을 때는 정신과 치료도 그럼요. 옛날 같지 않고 그건 예. 큰 저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쪽 약 처방도 조금 받아가면서 같이 운동이나 그 옆에 사람이 같이 협조를 해준다면 우울증은 큰 병이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한 일부분이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얼마든지 뭐 치유가 가능하고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많다고 결국에는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겪는 일이에요. 맞아요. 네, 네. 예.
뭐 남자는 우울증이 없고 그런 게 아니고 네. 맞아요. 그런 그러니까 것 같아요. 누구나 어떤 연령이 되면은 신체적 변화에 따른 그 호르몬 분泌 체계가 네. 화학적 성분이 달라져요. 네. 그러면은 그 화학적 성분에 의해서 뇌에서 그 정신 작용을 일으키는데 평상시에 좋게 받아들이는 것도 불편하게 받아들이게 이제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여성의 갱년기라는 것이 아주 다음 단계 그러니까 전 단계에서는 만약에 이게 이제 사람이 그 번데기였다면은 네. 나비로 승화하는 단계는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성에게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남성도 마찬가지고 그 인체에서 그 일으킨 변화, 네. 그 변화의 그 패턴의 그것을 이제 상식적으로 그거를 캐치를 해서 이때 네. 필요한 것이 바로 여러 사람이 땀을 흘릴 수 있는 배드민턴, 네. 테니스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스포츠 동아리. 네. 그러니까 혼자 하는 스포츠보다는 여럿이 공을 주거니 받거니 네. 하는 운동, 탁구 뭐 등등. 뭐 당구도 좋아요. 그러니까 네. 게임을 통해서도 좋고 그 치매 예방에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시죠? 치매 예방에 제일 좋은 네. 거요? 화투? 네, 바로 그거예요. 예. 머리를 쓰고 웃으면서 네. 노름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놀이지. 네. 예, 그러니까 우리 놀이 문화를 좀 더 긍정적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확산을 해서 네. 이제 지나가다가도 연세가 좀 드신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치자고 하면 두드리고 간식도 좀 사서 네. 드시면서 경로당 가면은 주업이 다 그거였어요. 네. 사실 농촌에도 가보면은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문화 형성을 연령별로 네. 해 나가서 그 남는 시간에 네. 웃고 즐길 수 있는 내용들을 네. 많이 만들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울증 하면은 모든 만병의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병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안에서 취할 수 있는 게 사랑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맺는지 또 이 유튜브를 촬영하는 모든 사람들은 또 방송을 촬영하는 사람들은 사랑,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면서 또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애로사항이 있으면 우리 심리25 상담사들에게 전화를 주시면 늘 행복하게 꽃이 피어지는 어떤 지둥의 역할을 해드릴 테니까 꼭 전화를 주십시오. 오늘 뭐 수고하셨습니다. 예, 즐거운 네. 시간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당히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 네. 고민이 있으신가요? 이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부부 갈등, 이성 갈등, 고부 갈등, 학교 폭력 등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말 못할 고민. 이제 전문 상담사와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1:1 심리 상담을 통해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를 풀어드립니다. 정신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합니다.